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방금 이제 앞에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종목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IT 부품주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하게 됐냐면, 자,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이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상태에서 조금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시장이 더 이제 상승을 좀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싸다라는 이 공통적인 공감대가 많이 좀 형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이런 기대치가 살아나야 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조건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첫 번째 조건, 이 싸다라는 인식들은 지금 충분히 좀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과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들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더 선호하는 종목들이 IT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좀 실적에 대한 좀 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씩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 제가 좀 이따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은 리뷰 짧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한 종목만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산업이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번 이제 시장이 조금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한번 밀렸던 상태였는데 제 밀리고 난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업체이면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순환매 나오는 관점에서도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핫스탬핑이라는 이제 방식을 적용을 해서 자동차 부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경량화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을 하면서 명신산업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좀 바닥권을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비교적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좀 호재성 재료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준다고 하면 한번 좀 큰 폭의 상승도 만들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지수는 이제 조금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산업 또한 이 전기차 부분에 따른 수혜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산업도 첫 번째로 이렇게 리뷰 오늘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바로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바닥권 이제 종목은 현재가 자, 현재가 지금 21,100원이고요. 종목명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뭐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폴더블 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힌지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런 KH바텍 같은 경우도 쭉 이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한동안은 주가가 우하향하듯 내려오는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이제 1분기 끝나고 2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일 때 제가 생주에서 한번 편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분기가 끝나고 이제 슬슬 2분기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넘어가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제가 왜 늘 이렇게 KH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신제품이 좀 출시가 되기 때문에 1분기는 상대적으로 좀 비수기였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제품이 생산을 위해 가지고 주문량이 늘어나는 시점으로 이제 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권을 확인하고 좀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KH바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KH바텍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사업부를 좀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실 것 같지만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들, 뭐 알루미늄 관련된 부품들도 주로 생산을 해서 공급을 좀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이제 폴더블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힌지 업체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힌지 관련된 부분은 이 KH바텍이 거의 독점적인 뭐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공급을 할 때 다른 업체들보다 이 KH 바텍이 압도적인 물량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의 수혜는 이 KH 바텍이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폴더블폰 부품 양산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출시는 8월 달입니다. 8월 달인데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거는 6월 한 중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월 중순부터 이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좀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품사한테 지금부터 이제 주문을 넣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분기는 조금 비교적 비수기였다가 2분기랑 3분기가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준비하고 있는 폴더블폰이 이번 4세대 모델인데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이번 출하량 같은 경우가 1,500만 대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1,500만 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작년하고 비교하면 또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번 폴더블폰이 또 이제 출시가 되고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면 더욱더 KH 바텍은 더 기대치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확인했다라 좀 판단되니까 이런 모멘텀들 지켜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다음은 이제 상해에서 이제 봉쇄 조치 해제된다라는 이제 소식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에서 봉쇄 조치를 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에 조금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좀 있고 또 중국에서 봉쇄 조치가 좀 길어질 경우에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또한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봉쇄 조치가 만약에 지속된다고 하면 이런 부품주들한테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상해에서 지금 6월 달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풀어갈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8월 달에 어쨌든 제품 출시가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제품 출시가 되는 시점에는 중국 쪽도 봉쇄 조치가 웬만큼 다 풀릴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니까 이거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뭐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한동안 모멘텀 요소를 쭉 빠졌던 상태에서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고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그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KH 바텍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부분하고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관되는데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이제 4죠. 아니 네. 갤럭시 G 폴드 4죠. 제가 지금 2를 갖고 있는데 이게 2입니다. 네. 2인데 3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은 싸지만은 성능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4가 올해 8월 달 정도 나올 예정이죠. 네. 예, 그렇게 4가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KH 바텍의 실적의 영향은 긍정적이 될 것인지 부정적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그건 너무 당연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KH 바텍의 좀 우려 중 하나가 사실 이제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은 KH 바텍이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게 하나의 좀 우려 중 하나였어요. 네. 근데 신규 업체들이 좀 이제 뭐 진입을 좀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KH 바텍의 기술력을 완벽히 대체할 만한 업체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더폰이 나오게 됐을 때 사실상 그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의 이제 힌지는 이 KH 바텍에서 거의 다 받아갈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KH 바텍을 대체할 만한 업체가 딱히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 개선세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닥권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제가 22,7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는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